우리 세대가 집 사는 건 미친 짓이래야. 짱구야,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거니까 집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가격도 한참 거품이야. 어허이, 그럼 저는 옆집 철수처럼 코인 대박을 노려야겠어요. 어디선가 자주 들어본 뉘앙스의 대화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집값 보면 한숨만 나오고, 나는 오늘도 열심히 출근했는데 엔비디아 투자해서 몇 억 벌었다는 사람이나 코인으로 몇 달치 월급 쉽게 벌었다는 유튜브 댓글들, 그런 거 보고 나면 머리가 띵 하거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거 같고 저 채널 말 들으면 망설여지고, 우리 월급은 오르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물가와 노동임금, 그리고 아파트 가격 등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아파트 가격이 거품인가 아닌가 따져보려 합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1999년의 물가 지수를 100이라는 숫자로 환산하고 그때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해봤습니다. 99년 대비 현재까지 소비자 물가는 1.78배 상승. 그 다음 경제 성장률, GDP 상승률을 보죠. 99년부터 23년까지 2.64배 올랐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GDP가 소비자 물가보다 상승률이 더 높네요. 물가와 경제 상승률, 중요한 두 지표를 보았으니 그 다음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올랐을까요? 99년 최저임금은 1525원이었습니다. 올해 24년 9620원까지 올랐으니 99년 임금을 100으로 잡고 23년까지 보면 6.31배 상승했네요. 자, 그럼 살펴본 지표 세 가지를 그래프에 모두 같이 넣으면 최저임금 상승폭이 제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바로 집값을 보아야겠죠. 아파트 가격이 지방, 수도권, 서울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달라지니까 가장 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수도권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대에서 평균을 매긴 가격이 아닌 표본 중에서 정중앙에 있는 가격,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 가격, 집값은 22년 99년 대비 5.6배나 상승해서 거의 최저임금 상승률까지 상승했었네요. 경제 성장률과 물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오면서 4.8배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네요. 그래도 그래프만 보면 집값이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 더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99년부터 24년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쵸.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적 자산입니다. 축적 자산이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산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저축 예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산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이걸 자산으로 바꿔서 저장하려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직장 나가서 돈 벌어와도 언제까지 잘 벌 수 있을지 모르고, 장사를 해도 세월이 지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지금처럼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그런 우량한 자산에 돈을 넣어두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자산의 형태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앞서 자본주의를 우리보다 수십 년이나 미리 경험한 나라들에서도 이런 현상은 다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일찍이 달성한 나라들, 이들한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1978년도, 일본 1984년, 싱가포르 1989년. 미국 기준으로는 78년이니까 1만 달러 달성 이후 거의 46년간 유의미한 자산이 계속 축적되어 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99년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으니 매해 경제 성장률을 가산하여 24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단순 합산해 보면 24년간의 총액은 총 63만 9,238달러, 환율 1,344원 기준 원화로 8억 5,27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세금 내고 쓸 거 쓰고 해야 하니까 이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 돈이 수십 년간 쌓여온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축적 자산에는 본인이 쌓아온 자산은 물론이고 부모님 재산, 그러니까 물려받았을 거라 짐작되는 자산 또한 포함됩니다.
자산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그 가치가 상승하니까요. 부모 세대에서 소득을 자산으로 잘 변환하고 이를 지키고 있었다면 원래 가치보다 몇 배는 더 불어나서 자녀 세대가 이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대한민국 경제 기저에 깔려있는 이 축적 자산을 생각하면 지금의 집값이 거품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인 부부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집을 장만한다 치면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수도권, 서울 전 지역, 서울 강남으로 점차 들어갈수록 소득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축적 자산이라는 변수까지 더 늘어나겠죠.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 중위 매매 가격이 그래서 감당 못할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을 통해서 마음껏 의견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